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면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최근 판결들을 쭉 보다가 좀 재밌는 판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선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런 고래죠, 고래. 이런 고래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밍크 고래인데요. 보통은 뭐 7에서 10m 정도 되는데 크게는 뭐 14톤까지 자란다고 해요. 온순하고 뭐 침착하고 뭐 사람하고도 좀 친해질 수도 있고, 이런 고래가 이래저래 저는 참 귀엽더라고요. 14톤짜리 거요미. 자, 근데 이 고래가 인간이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바람에 멸종위기종이 됐어요. 아, 인간이 미안해.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방에 따라서 이 고래 고깃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거는 혼획, 그러니까 우연히 그물에 걸려서 죽은 경우, 그것을 사고 파는 것은 예외로 처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혼맥을 가장한 이 고래 포경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해요. 자, 최근에 나온 울산지방법원 판결인데요. 가끔씩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보면은 뭔가 되게 선진적인 판결들이 가끔씩 나와요. 좀 왠지 모르겠는데 울산지방법원 판결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원 실형, 예외 없이 징역이 나왔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수산업법 위반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위 들어갔는데 징역 2년부터 10개월까지 나왔어요. 근데 범죄 전력들을 보면 다 이런 종류의 전과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포획행위를 계속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해왔던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 뭔가 변호사분들이 그물에 걸려서 혼액됐다고 고의가 없는 포경이라고 주장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혼액했다고 주장하시려면 뭐라도 증거가 있어야 주장을 하실 텐데, 애초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업 장비, 낚시, 그물 이런 걸 배에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고 해요. 낚시 장비도 없이 어떻게 혼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병준이 형 나가. 자, 고래 포획 도구, 작살 같은 것만 준비하고 허가도 없는 포항 쪽에서 해상을 돌면서 고래를 물색하다가 고래를 발견하고 이제 포경을 시작한 거죠. 너무나도 준비된 범죄이고 고의적인 악의적인 범죄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단란하게 유영하고 있던 밍크 고래 가족을 발견하고 피고인 선장이 고래를 추적했다고 해요. 이 불쌍한 고래들을 추적해서 각승선한 이 피고인들이 고래를 몰고 작살을 투척하고 찌르고 고래가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면서 고래가 도망가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하면서 작살을 던진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요. 국제 멸종 위기종인 마리당 한 시가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때 변호인 측은 일부는 이 포획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고 잘 모른 상태에서 방조만 했다. 어업 행위를 하러 가는 줄 알고 고의 없이 따라만 갔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어림도 없었고요. 변론 요지들을 보면 공모해서 일으킨 범죄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보려고 하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어림도 없었던 내용이고요. 애초에 조업 장비도 없이 왜 나갑니까? 고래 잡을 거 아니면. 신빙성이 상당히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 변호인이 참 힘든 경우입니다. 변호인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싶겠습니까? 병준이 형 나가. 결국은 모두 징역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모두가 징역이 나왔다, 법정 구속이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인간이 미안해.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